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자, 오늘 나온 몇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요.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 걱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전세가가 오른다고 하고요. 또 다른 뉴스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파트 거래는 잘 안 일어나는데 빌라 거래는 꾸준히 일어난다 하고, 이게 일부 지역의 일일 수도 있고요. 단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완연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시장은 항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럼 어떤 식으로의 변화가 앞으로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공부를 통해서 차근차근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 오늘도 부동산 시장에 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D 하우스 김기현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 이용하실 분들은 0220776356번, 문자 활용하실 분들은 013-3366-8290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기현 이사와 함께 지금부터 저희가 한 가지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이사님이 준비하셨던 내용들을 보면요, 보통 이제 큰 그림을 많이 그려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걸 좀 요약하자면 네. 숲과 나무 전략이라고 해서 숲을 보면서 빅픽처를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풍경화인지 정물화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예전에 그 도시계획 사업 하기 전에 또 강남구 호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해주신 적 있었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런 그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이론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용어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정보는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론적으로 물론 파고드는 것을 제가 지향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것들을 실전에서 얼만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실전 어떤 그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향으로 서초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김기현 이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전국 단위의 국토개발 사업을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네네. 최근 들어서는 도시 단위의 도시계획 사업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이제는 그 가운데 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서초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맥락을 짚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네. 서초구 부동산 호재, 사실 이제 서초구 하면 예전에는 강남구에 이제 편입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88년도에 네. 서초구가 이렇게 따로 독립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예전에 그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대교가 이제 지어졌죠. 그럼으로 인해서 69년서부터 이제 70년대 이때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명동과 종로에 대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강남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강남이 먼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서초구도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이쪽 지역도 아파트 단지로 이제 개발이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게 2000년 전까지, 2010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구랑 서초구는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좀 있었어요. 사실 그 강남구가 한 이 정도로 올랐다면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 45도 정도의 기울기라든가 이렇게 물론 이제 강남 따라간다라는 그런 말처럼 그대로 따라가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2010년 이후로 서초구에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특히 이제 반포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그 옆에 이제 한신 재건축, 그리고 개포주 재건축처럼 이 지역이 반포 주공이 굉장히 많이 뜨면서 지금 이제 관리 처분 단계 넘어서면서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 시행까지 이제 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강남구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왜 이 정도로 이제 오르게 됐고 또 앞으로도 서초구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한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각양각색으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앞으로 강남구 또는 서초구도 눈여겨보시면 좋고 또 앞으로 서초구를 대체할 지역들이 어딘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서 접근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네. 네, 바로 이제 설명을 얘기 드리자면 끝난 거 아니었죠? 네, 얘기 끝낼까요? 네, 서초구가 바로 이제 여기 빨간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 지역인데요. 자, 강남구에 이제 인접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강남구보다도 더욱더 강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적 위치로서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강남의 중심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또 한강을 끼고 있죠.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반포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적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계략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면적이 한 7.7%니까 거의 10%에 준할 정도로 꽤 큰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밑에는 이제 과천시가 있죠. 남쪽으로는 과천시가 있고 또 이제 동남부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쪽 지역 자체가 위쪽으로는 이제 반포동 그리고 서초동이 있고요. 또 옆으로는 방배동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우면동과 양재동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재밌는 거는 지난 시간에 강남 쪽이 재개발보다는 이제 재건축이 성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대체할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쪽에는 이제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미 굉장히 평평하잖아요. 네네. 도로도 널찍널찍하단 말이에요. 보행자보다는 도로 중심으로 이제 많이 구획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 이제 초중반 또는 후반에 많이 아파트들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반포주공이라든가 한신주공이라든가 등등 비롯해서 신동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재건축 쪽으로 많이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개발 사업이 재건축 쪽으로 재정비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강북의 재개발 사업과는 또 다른 그런 시각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반포 지역 생활권 그리고 방배 지역 생활권, 서초 생활권, 양재 생활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 이제 처음에 1970년도에 중후반에 반포 주공 아파트가 딱 지어질만 했을 때도 굉장히 이쪽 지역 105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네. 5층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지어졌단 말이에요. 99개 동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졌는데 이미 이제 재건축 연한이 지났고 그리고 안전 등급도 D등급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관리 처분 단계라든가 또는 이주를 앞두고 있는 지역도 많고요. 이 반포 같은 경우는 특히 재밌는 거는 방배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초구에서도 지역적으로 이 네 개의 각양각색의 특색이 있어요. 근데 네. 방배동은 빌라라든가 또는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50% 이상일 정도로. 근데 반포라든가 이제 서초 생활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파트예요. 서초동 같은 경우는 15층, 12층 이하가 많고 반포동 같은 경우는 5층 이하가 많은 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 당시에 지어졌으니까. 자, 그런 반면 양재 지역 생활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고도 제한 지구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성남 비행장을 이렇게 관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색이 많죠. 여기 서초라든가 방배는 뭔가 하얀색 네. 주거 밀집 지역인데 반해서 양재동 같은 경우는 다세대라든가 단독이 좀 많은 그런 형국을 지니고 있고 중요한 것은 양재 지역 생활권이 2010년 이후로 인해서 RNCD가 연계가 되면서 120만 평 정도로 우면동과 더불어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톤치드가 이제 풍부한 양재 천과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과 연계가 돼서 RNCD로 즉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도 뭔가 이게 지역 특성을 이제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많이 가고 또 R&D 산업으로도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자, 2030 플랜 중에 바로 이제 이 지역 자체가
강남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3도심에 또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지역을 보시면 되고 바로 강남 한복판에 옆에는 이제 동작구가 있고 또 송파구가 위치해 있는데 바로 그런 지역에서도 동남권의 중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이 부분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정보사 부지라고 해서 뭐 기무사 얘기만 들어도 저 군대에 있었을 때 기무사 하면은 굉장히 나 이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이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쪽이 이제 장제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되는데 서리풀 공원이 굉장히 근사하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사 부지 때문에 이쪽 지역에 바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수역에서 내방역에서 서초역으로 이제 관통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쪽 이렇게 이제 돌아서면서 이쪽 이제 설해 마을이 네네. 이제 있는 곳인데 이렇게 이제 삥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40분이 걸리기도 하고 뭐 45분이 걸리기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장제 터널이 3월 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 10분, 15분 내외로 바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호재로서 이 지역은 이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예전에 강남구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교통도 중요하지만 직장 수요와 학군 수요를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 자체가 이런 어떤 교통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이제 개발 호재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15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특히 이제 1, 2구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재건축이 되면서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으로 이제 재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여기는 투자처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 처분이 들어간 데가 있고 또 안 들어간 데가 있고 여기가 이제 돈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권 다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행사와 싸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 전략을 잘 살펴보시면 아직까지 몇 구역 뭐 6구역이라든가 7구역이라든가 뭐 5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투자 가치가 많은 곳이 질비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서초구 지역에는 어떤 그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지역 정보를 한번 드렸습니다.